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진 전용인데요. 사진 전용인데 여기에 동영상 기능을 캐논에서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풀 HD로 나오는데 기존에 방송국에서 쓰던 카메라보다 화질이 훨씬 더 좋고, 렌즈를 좋은 거를 끼웠을 경우에 잘 찍으면 보통 말하는 그 포커스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인물은 선명하고 뒤에가 이렇게 뽀샤시하게 날아가는 거 있죠. 네. 그런 거가 워낙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한때 드라마도 많이 찍었고요. 지금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 많이 찍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비싸서 요 렌즈 빼고 요것만 하면 한 3,400만 원, 요즘에 좀 내려서 3,400만 원 하는데요. 렌즈까지 세트로 다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죠. 근데 뭐 매니아들은 사기도 하십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DSLR 이거는요, 말 그대로 사진기예요. 사진기 아시죠? 네, 사진기. 원래는 사진기인데 동영상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는 데는 좋은데 동영상 찍는 데는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동영상용으로 나온 거는 이 캠코더입니다. 캠코더는 사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영상 전용이에요. 물론 나중에 스틸을 할 수는 있는데 저걸로 스틸을 하게 되면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이걸로 스틸 사진을 찍어야 잘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사진 착착 찍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스틸 사진이라고 그러고요. 캠코더로 찍는 거를 이제 동영상 사진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전용 캠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에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옛날에는 딱 구분됐으니까 사진기 아니면 캠코더니까 우리는 동영상을 하겠다. 그럼 캠코더를 많이 사시는데, 요즘에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싶어서 이런 거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카메라는 원래 사진 전용으로 나오는데 동영상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제약이 눌러서 쭉 30분 이상은 못 찍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게 되면 빨리 이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캠코더는 동영상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쭉 메모리가 준비된 대로 쭉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저는 사진은 좀 안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 때 예배 전체를 촬영하는 걸 하고 싶다. 예배는 보통 1시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거를 쭉 촬영하고 싶을 때는 이제 캠코더를 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많이 만들었던 이런 영상이 있죠. 이런 영상들은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10초, 뭐 15초, 짧게는 5초, 길어봐야 2, 3분, 인터뷰 할 때에 아주 길어도 10분, 20분, 이제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이제 이런 카메라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 카메라보다는 이 카메라가 조금 더 화질은 좋은데 이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워낙 이 카메라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제일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제일 밑에 보이는 이거는 이거와 이 카메라, 이 사진기와 캠코더를 두 개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요즘에 많이 찍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긴 파나소닉 카메라가 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파나소닉 카메라는 제가 많이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카메라도 요즘에 아주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소니가 일단 방송용 카메라는 소니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사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 그룹에 있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캐논은 소니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파나소닉도 그렇고. 이거 외에도 JVC도 있고요. 뭐 히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쓰지만 일본적으로 소니, 캐논, 파나소닉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하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JVC를 쓰실 수도 있고 다른 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PMW300K1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저게 PMW300K1입니다. 자매님들이나 일반 분들이 하시려면 추천 카메라 중에 여기 앞쪽에 있죠. 소니 카메라 앞쪽에 요것들이 다 작고 가벼워요. 거의 요 기종인데
이런 몸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좀 가볍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이하로 사시면 들고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고 사이즈가 너무 크면 촬영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 맞는 거를 이제 나중에 잘 고르셔가지고 가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 뒤에 넘기면 액션캠이라고 또 있는데 요즘에 또 많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카메라도 많이 찍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이런 액션 카메라 중에 밑에 보면 고프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건 이제 어떤 차에 달아서 하기도 하고 자전거에 달아놓고 하기도 하고요. 머리에 달아놓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찍을 때 이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거를 어딘가에 모자에 장착을 하고 내가 자전거를 타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주 액션, 익사이팅한 그림을 잘 잡을 수 있죠. 이런 카메라를 들고 이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형 카메라인데 HD가 되고 4K까지 지원되는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네. 캠코더든 요거든 비슷하게 기준을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 100만 원 이하 카메라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 카메라라는 거는 매뉴얼로 놓고 전문적으로 찍기에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토로 놓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한 중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500만 원 요 사이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300만 원 아니면 최대한 500만 원까지 요 사이가 이제 좀 준 프로페셔널급이 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상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최소한 500만 원까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 정도 선안에서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잡으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 가정용 카메라 이제 송사님 가져오신 한번 그냥 들어서 보여주시죠.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가정용 카메라입니다. 그냥 한 손에 들고 뭐 보통 이제 관광객 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시는 거죠. 관광객 분들이 이렇게 관광객 한 그룹이 움직이면 꼭 한 명이 저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해서 누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때 주로 쓰시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카메라는 가정용으로 쓰시기에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작고 가볍고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저걸 가지고 쓰시면 되고 저걸 가지고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셔도 되고요. 송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안에서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옮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테이프 방식이었어요.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 방식이었고 지금은 옛날에 테이프도 있었고 옛날에 DVD 방식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리고 하드디스크 방식도 있었어요. 중간에 지금은 다 메모리죠. 지금은 메모리 방식입니다. 테이프도 사라졌고 DVD도 사라졌고 하드 방식도 사라졌습니다. 중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 메모리 방식이고 이 메모리를 가지고 촬영을 한 파일들을 가지고 컴퓨터에 옮겨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테이프는 쓰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SD 이거는 이제 캠코더일 때 SD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HD죠. HD. SD가 있고 이제 HD가 있는데 HD가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NHK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이 HD가 처음에 테이프식이었어요. 테이프식 HD였어요. 그 당시 때 HD가 장비들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HD 장비를 쓰기가 힘들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저가형 HD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리지가 않는 거죠. 너무 고가니까. 근데 SD에서 HD로 넘어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나온 게 있습니다. HDV라고 있습니다. 요게
늘 푸른 교회 가시면 이 HDV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SD에서 HD로 넘어왔는데 풀 HD로 가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 당시 HD 초창기에 나온 HD가 있어요. 이게 HDV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 SD에 DV라는 게 있거든요. SD가 이제 옛날 SD는 스탠다드 데피니션이고요. HD는 하이 데피니션, 예, 고화질, 그냥 기본 화질. 예. 거기에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DV라는 게 나왔는데 그 DV가 이제 HD로 넘어가기 전에 HDV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또 뭐 하나 나왔어요. 예. 여기 사이에 소니에서는 여기 이거를 XD캠이라고 하고요. 파나소닉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예, 몇 가지 있는데 XD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사이에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HD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HD인데 HD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워낙에 요즘에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소니나 여러 가지 삼성이나 많은 위기 의식에서 요즘에 4K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가전제품 하다 보면 4K라는 게 나오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일로 넘어가야지 장비도 교체되고 여러 가지 TV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또 이 4K로 넘어가는 시대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에서 일로 바로 넘어갈지 여기 갔다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매장에 가면은 큰 TV 있잖아요. 아주 큰 TV. 아주 큰 TV가 이제 이 4K를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TV를 사도 이제 못 본다는 거죠. 예, 방송국에서 4K를 송출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볼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4K를 하는 데가 가끔 있는데요. 한국도 아직 방송국에서 4K를 송출 안 하기 때문에 TV는 큰데 집에 설치해서 TV를 틀었는데 화질이 왜 이렇게 나오지? 예, 원래 보내는 사람이 아직 4K를 안 보내기 때문에 TV는 4K를 지원하지만 예, 근데 4K를 지원해주는 게임이나 뭐 4K로 나온 그 DVD나 뭐 DVD나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여기에 2단계예요. 아직은 2단계인데 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게 왜 4K냐면요. 좀 전문적인 게 기본적인 HD가 화면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1920, 1080입니다. TV에 이런 거 혹시 적혀 있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네. 1080p 이렇게 해서 TV 매장에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풀 HD의 기본적인 사이즈고요. 그 사이즈고 요거 SD 여기는 이제 720480입니다. 720480인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예, 요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네. HDV는 이 SD를 HD로 뻥튀기 한 거기 때문에 화질은 별 차이가 없고 사이즈만 커진 거고요. 얘들은 이제 풀 HD가 되는데 중간에 요만한 뭐 1440이라고 해서 요만한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 XD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4K는 한 이만큼 되겠죠. 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게 1920이지만 거의 2000이잖아요. 1920 거의 2000이니까 거의 2K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4000이 되면 40 뭐 나오면 4000이 되면 이게 4K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2000이니까 그냥 2K고요. 예, HD가 2K고 4K는 예, 가로가 2배는 넓죠. 예, 4K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이 훨씬 더 크니까 화면이 훨씬 더 큰 거를 여기에 1920, 1080 사이즈로 넣는 거하고 4000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화질 차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네. TV는 사이즈가 똑같은데 예, 원본 사이즈가 예, 원래 요만한 사이즈보다 이만한 사이즈의 화질이 들어가면 더 화질이 좋게 보이는 건데요. 작은 TV에서는 이제 못 느끼는데 큰 TV에서는 4K는 예쁘게 나오는데 이 HD는 큰 TV에 가면 이렇게 늘어야 되기 때문에 예,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4K나 HD나 뭐 다 똑같습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큰 화면에서 안 하고 작은 화면에서 할 거다. 이제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큰 거를 지원해주는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장 구조상 시간이 지나면 이 장비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사시게 되면 이걸 사고 싶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사지 마시고 예, 사시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사시면 됩니다. XD캠이나 이렇게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추천해드린 카메라는 예, 다 이쪽의 부류에 예,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샷이 있고요. 항상 하는 건데 풀샷이 있고 풀피겨가 있고 니샷이 있고 웨스트샷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삼각대인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삼각대라는 말을 쓰면 좀 무식해 보이니까 영어로 트라이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삼각대나 그래. 생각해보면 삼각대 트라이포트를 가지고 카메라가 있고요. 이게 삼각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진용 삼각대가 있고요. 이거는 동영상 캠코더용 삼각대 트라이포트입니다. 동영상 캠코더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워야 튼튼하게 안전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싼 무거운 걸 샀습니다. 예. 이 트라이포트를 쓰는 이유는 트라이포트가 비싼 이유는 여기 헤드에 있습니다. 요거를 헤드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일수록 좋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기술입니다. 네, 이게 기술이라서 오랫동안 많이 써도 흔들림 없이 좋은 카메라의 그 성능들을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데 스틸 카메라는 이거를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서 있기만 하면 되고 스틸 카메라를 찍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고 그러면 되는데 동영상 카메라는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우리 윤금순 PD님을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를 삼각대를 놓고 이렇게 키에 맞춰 가지고요. 키에 맞춰서 삼각대를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수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동영상 카메라든 뭐든 여기 수평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계에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져서 수평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예. 수평이 안 맞으면 안정적이지 않은 그림이 잡히기 때문에 수평을 맞춰주고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예,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네. 이 카메라도 보면 여기에 카메라들 보면 밑에 바닥에 구멍이 있잖아요. 똑딱이 카메라든 뭐든 다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런 트라이포트와 카메라를 연결해주는 아답터가 있는데요. 이 아답터를 끼울 수 있는 데 다 있어요. 요게 대부분 쇠로 됐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 딱 붙여가지고 트라이포트 위에다 딱 올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을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마다 다 있습니다. 예. 트라이포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 아주 귀찮고 힘든데 촬영을 할 때 가장 기본이 트라이포트를 놓고 촬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잘 찍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관광객들은 트라이포트를 놓고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고 작은 걸 들고 이렇게 찍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예.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이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찍을 때 사이즈 여기 교재에 보시면 롱쇼트라고 있고요. 풀쇼트라고 있고 풀피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롱샷이라고 멀리서 그냥 찍으면 그냥 롱샷입니다. 예. 멀리서 그냥 찍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풀샷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넓게 그냥 최대로 예, 넓게 풀샷. 예. 풀샷 아주 예배 때도 그냥 풀샷. 예, 풀샷 많이 얘기를 합니다. 롱샷이라 그러면 예배 때 교회가 예를 들어서 2층에 있거나 저기 멀리서 이렇게 잡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풀샷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잡으면 거의 풀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잡았으니까. 예, 그냥 최대한 넓게 잡았으니까 이제 풀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 풀샷이랑 풀피게랑 거의 비슷한데 예, 사람이 없는 일반적인 전경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 풀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을 찍을 때는 사람의 전신이 다 나오는 거를 일반적으로 풀샷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서 계시죠? 예, 사람이 서 있을 때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나오죠. 예. 보이세요? 네. 예. 그거를 이제 풀샷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찍다가 보면 이렇게 그 발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분인데 이렇게 찍으면 이제 안 좋은 그림이죠. 네. 알면서도 찍다가 보면 네,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네. 네. 풀샷을 찍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찍거나 뭐 이렇게 찍기는 하는데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네. 보통 이렇게 풀샷을 찍죠. 네. 그 다음에 니샷은 이제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 예. 이게 니샷입니다. 무릎.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무릎 있죠? 여기 무릎. 여기 무릎이 여기에서 딱 잘라지면 관절이 잘라지면 안 좋은 거예요. 관절의 약간 위에 아니면 관절의 약간 밑에. 그러니까 니샷을 하면 니샷은 여기 니잖아요. 약간 위에를 잡거나 약간 밑에를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니샷. 네. 예? 그게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네, 네, 네. 물론 사람의 길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자른다고 얘기하는데요. 관절을 이 화면의 어떤 부분으로 관절을 자르는 앵글은 좋지 않은 앵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지만 이제 이게 줌이 어디까지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별로 좋은 일하고 좀 앞으로 좀 와보세요. 예. 조금만 더 앞으로 와보세요.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도 이제 니샷이 될 수 있습니다. 니샷. 무릎보다 조금 위에 했죠. 네. 무릎보다 조금 위에 했기 때문에 니샷이 될 수 있고요. 이 렌즈가 좀 너무 넓은 거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웨스트샷이 이제 허리죠. 허리인데 허리도 정확하게 허리 이 부분을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 가지고 웨스트 샷을 잡아주면 되고요. 바스트 샷은 이렇게 바스트 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업이 좀 더 보셔야겠네. 요것도 바스트 샷입니다. 바스트 샷인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갔죠. 바스트 샷인데 그래서 그 루즈 바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타이트 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좀 루즈하게 잡자 아니면 타이트하게 잡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씁니다. 네, 쓰는데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인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스트 샷을 잡을 때 헤드룸이라고 그래서 여기 머리와 요 사이 여기를 어느 정도 띄워줍니다. 네. 요만큼은 띄워주셔야 되는데 그 북한 TV를 보면 이렇게 아나운서들을 이렇게 잡죠. 북한은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북한은 이렇게 잡는데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 정도인데요. 헤드룸이라고 해서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이렇게 잡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입니다. 옛날 스타일은 헤드룸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요즘 스타일은 헤드룸을 많이 안 줍니다. 아주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주는 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교과서에서 만약에 책을 보시면 헤드룸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많이 해줬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주죠. 그래서 이 바스트 샷에서 헤드룸을 최소한 조금 남겨줘야 됩니다. 근데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헤드룸을 이렇게 주면 타이트 바스트로 들어갔을 때 헤드룸을 줘버리면 이 밑에가 약간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밑에 쪽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때는 머리가 헤드룸이 거의 좀 닿거나 조금 머리가 조금 잘리더라도 좀 이해를 하죠. 이 정도로.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딱 이렇게 붙은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뜨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리 그렇지 않은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이 파마나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클로즈업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머리를 많이 자르죠. 이렇게. 머리를 많이 자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헤드룸 때문에 목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좋지 않은 앵글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앵글을 왜 정했냐면 카메라 하나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보니까
이런 앵글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이 이렇게 잘려나간 느낌도 있고 예, 나름대로 이게 이미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앵글보다는 이런 앵글보다는 이렇게 머리가 약간 좀 나가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좀 정상적인 사이즈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빅클로즈업으로 이제 더 들어가서 아주 더 가끔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금 부담되니까 연예인들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찍죠. 근데 이렇게 빅클로즈업은 찍으면 편집할 때 짧게 길게 들어가진 않고요. 짧게 들어갑니다. 뭐 5초나 뭐 몇 초. 그리고 강한 임팩트가 있는 뭔가를 할 때 이런 샷을 많이 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샷을 잘 못 잡습니다. 찍는 분도 부담스러워하고 찍히는 분도 부담스러워해서 이런 샷은 많이 안 찍는데요. 거기서 이제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런 샷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배웠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샷을 미리 좀 찍은 다음에요. 나중에 편집할 때 이런 샷을 가끔 넣어주는데요. 그랬을 때에 훨씬 더 다양성과 임팩트 있는 그림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촬영 기초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풀샷이에요. 풀샷. 이 방관자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계속 풀샷만 쭉 찍다가 나중에 편집해서 보면은 왠지 평상시 내가 TV 보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거기서 나오는 거는 주로 풀샷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풀샷이기 때문에.